야담 이야기. 여종에게 밤마다 제발 한 번만 보여다오. 옛날 한 고을에 홍구간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이 비록 낙향한 군수이기는 하나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홍구간은 한다하는 부자이었기는 해도 사람이 인색하기가 어찌나 인색한지 베풀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7, 8월 호박잎에 물이 고일 때가 되면 농군들은 쌀이 없어 입에 거미줄을 칠 상황이 되고는 했습니다. 반면 홍구간 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홍구간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왔다 여겨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홍구간은 주림에 시달린 농군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홍구간이 부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가 쌀이라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홍구간 내 집으로 농군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홍구간은 농군들을 앞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너희들이 주린 배를 끌어안고 농사를 하는 것이 보기에 안 돼서 수수쌀을 주려고 한다.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말씩 가져오면 된다. 끼니를 굶은 젊은 농군들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농군들은 인사를 하고 수수 한 말씩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수라고 가지고 가서 보니 속은 다 썩어서 골아 빠지고 멀쩡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입은 속일 수 없어 그것도 식량이라고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해서 멀건 죽으로 해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농군들은 가을이 끝나자마자 홍구간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수쌀을 챙겨서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홍구간은 가져간 수수는 받지 않고 수수를 메고 간 농군들을 보고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폈습니다. 농군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감님 어찌 그러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냐고?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저희는 약속대로 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수수 한 마리에 한 말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난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마리씩이라 했다. 미친 자식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말아라. 홍구간은 군수질까지 하던 사람이라 누구도 따지고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을 앞에서 하기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억울하지만 홍구간 내 수수 한 말 값으로 수소 한 마리의 빚을 지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절로 농군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군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홍구간이 어슬렁거리며 농군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대감님 오셨습니까? 농군들은 홍구간을 보자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활등처럼 굽혀서 인사를 하고는 홍구간에게 점심진지를 드시라 권하였습니다. 홍구간은 그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들아. 갑자기 홍구간이 호통을 치자 농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래 내가 상금인 너희들과 한자리에서 진지를 들 수 있단 말이냐? 저 정신 나간 녀석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라. 홍구간의 말이 떨어지자 힘꼬리나 쓰는 녀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농군들은 홍구간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냐? 빨리 혼을 내주지 않고. 장정들이 달려들어 농군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한 것이 죄가 되어 반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악인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인지 홍구간의 가세는 날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종 때문이었는데 여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일을 잘하였기에 홍구간은 신임을 하면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일부러 홍구간의 맘에 들려고 일부러 다가섰던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홍구간의 농간에 화가 나서 곡간에 있는 곡식과 재산을 몰래 빼돌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은 여종을 믿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종에게 곡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곡간 열쇠를 잊어버렸다며 죄송하다고 빌면서 울었습니다. 이에 홍구간은 여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괜찮다며 달랬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곡간이 궁금해서 밤만 되면 여종에게 곡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열쇠는 찾았느냐? 라며 말하자 여종은 내일이면 열쇠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그날 밤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챌 것을 대비해 짐을 준비한 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구간은 고약한 짓이란 고약한 짓을 다하고 다녔던 그의 살림은 망하여 재산이란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홍구간이 예전에 군수질을 했다는 허울과 양반이라는 명분뿐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점심이 되어 홍구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홍구간은 줄인 배를 달려보려 농군들이 점심을 먹는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농군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니 침이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했다가 혼이 났던 농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할 리가 없었습니다.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인사만 가볍게 하고는 자리에 앉아 점심을 우걱거리고 먹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권하지 않자 홍구간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홍구간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달리 재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홍구간은 농군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는 말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양반의 체면이 있는데 농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구간은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빙빙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집에서 앉아 듣자니 농가에 장맛이 그리 좋다던데 나한테 장맛을 좀 보여주겠나? 홍구간이 비록 가산을 다 털고 나앉은 사람이지만 아직 양반의 이름이 남아있고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저마다 장맛을 보라고 장그릇을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 한번 맛을 봐보세요.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짝에도 먹고 굶은 호랑이는 3년 전에 죽은 송장에도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홍구간도 체면치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군들이 장을 내놓자 그는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손으로 장을 뚝뚝 뜯어먹었습니다. 농군들은 장만 먹는 사람을 보고 장만 먹으라 할 수 없으니 같이 먹으라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간은 두말 없이 5손가락으로 주는 밥을 마구 움켜쥐어서 먹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농군들은 배가 끊어지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말도 없이 죽어라 밥과 장만 볼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농군들과 으르렁거리던 홍구간도 이와 같이 농군들한테 밥을 빌어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